여러분, 혹시 일본에 사는 노인들의 하루를 본 적 있으신가요? 같은 아침 8시, 한국의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는 노인들이 겨우 이불을 정리하고 천천히 거실을 나옵니다.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불편하다며 오늘 하루도 조심스럽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어느 조용한 주택가를 보면 같은 시간 70대 중반의 노인들이 경쾌한 걸음으로 나옵니다. 손에는 자동차 키를 쥐고 모자를 눌러 쓰고는 본인의 차를 직접 몰고 나가 브런치를 먹고 친구들과 커피도 마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장을 보러 가고 때로는 오전에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옵니다. 같은 나이입니다. 같은 동양인이고 같은 노년기입니다. 그런데 활동량은 전혀 다릅니다. 물론 일본도 우리처럼 나이가 들면 몸이 불편해지고 아픈 곳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쉬어야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더 움직여야지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 차이가 결국 일본이 장수 국가가 된 비결이 아닐까요? 반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무릎 아프면 무조건 앉아 있으세요. 허리 아프면 나가지 마세요. 나이 들면 그냥 걷기만 해도 감사한 줄 아세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매일 걷기만 해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말,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걷기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그런데 정말 걷기만 하면 충분할까요? 저는 요즘 주변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걷기 운동을 했는데 넘어져서 다쳤어요. 아침마다 공원을 돌았는데 계단 내려가다 골절이 났어요. 나는 매일 걸었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약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통계에서도 드러납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이 한번 넘어지면 절반은 다시 걸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3분 중 1분은 1년 이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놀랍죠? 매일 걷기 운동을 해왔음에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걷기만으로는 우리 몸의 근육, 균형 감각, 뼈의 밀도, 유연성을 제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매년 12%씩 근육이 줄어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아주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우리의 몸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 힘들고 계단이 무서워지고 일상 속 작은 움직임에도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이런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겉으론 느껴지지 않지만 안쪽에서는 노화가 차곡차곡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이런 변화가 두렵거나 혹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걷기가 아닌 진짜 건강한 노년을 위한 4가지 핵심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4가지를 알지 못한 채 걷기만 계속하고 있다면 오히려 건강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4가지 운동은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실생활에서 따라하며 넘어짐을 줄이고 근육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의 활력을 되찾은 운동입니다. 이 4가지 운동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노년의 가장 큰 위협은 병이 아니라 바로 한 번의 넘어짐입니다. 단 한 번의 사고가 평생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70대 김춘자 할머니는 평소 걷기를 좋아하고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욕실에서 발이 미끄러지며 골반에 큰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 이후로는 쉽게 일어서는 것조차 어려워졌고 좋아하던 산책은 물론 간단한 집안일도 혼자 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사고는 균형 감각이 조금만 더 유지되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운동이 바로 균형 운동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한발 서기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한쪽 발로 10초간 서 있기. 처음엔 5초도 힘들 수 있지만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눈을 감고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눈을 감으면 몸의 감각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 균형 능력을 빠르게 키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쉬운 방법은 양손을 옆으로 벌리고 제자리에서 천천히 한 바퀴 돌기입니다. 이 동작은 귀 안의 전정기관을 자극해 어지럼증을 줄이고 균형 감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지러움이 느껴지면 바로 멈추고 앉아서 쉬면 됩니다. 처음엔 한 바퀴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복할수록 몸이 익숙해집니다. 균형 운동은 짧은 시간,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큰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한 발 서기만 꾸준히 해도 넘어질 위험이 38%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넘어짐을 예방한다는 건 단순한 보호의 의미를 넘어 노년기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루 중 잠깐의 시간만 투자하면 됩니다. 식사 후, TV 보기 전, 아침에 일어나서 딱 1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시간들이 쌓이면 몸의 중심이 잡히고 넘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며 일상 속 자신감이 커집니다. 균형 잡힌 몸은 균형 잡힌 삶으로 이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나는 잘 걷는데 왜 자꾸 다리에 힘이 없을까요? 이 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걷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막상 계단을 오르거나 바닥에서 일어설 때 힘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그 이유는 걷기만으로는 우리 몸의 중심, 근육인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걷기는 심폐기능에는 도움이 되지만 하체 근육을 키우기에는 자극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가장 기본이자 효과적인 동작은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앞쪽, 엉덩이, 무릎 주변 근육을 골고루 자극해 하체 근력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10회씩 3세트. 처음엔 5회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덜 아프도록 높은 의자에서 시작해 점차 낮은 의자로 바꾸는 방식도 좋습니다. 무릎이 불편하신 분은 의자 팔걸이를 잡고 천천히 하시면 무리가 덜합니다. 이 운동은 단순해 보이지만 앉았다 일어나는 능력 자체가 독립적인 생활의 핵심 조건입니다. 식사, 화장실, 외출, 잠자리에서의 일상까지 모두 일어서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상체 근력 강화도 함께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방법은 페트병 들기 운동입니다. 물병을 양손에 들고 팔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10회 반복해 보세요. 이 운동은 팔과 어깨 근육을 강화해 가방 들기, 문 열기, 물건 들기 등 일상 동작들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 추천드릴 동작은 발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의자나 벽을 잡고 서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10회 반복하세요.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단단히 잡아주어 걷는 안정감을 높여주고 넘어짐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부위가 아니라 몸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합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아무리 심장이 튼튼하고 폐가 건강해도
결국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키울 수 있습니다.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하면 계단이 덜 무섭고 장바구니도 가볍게 들 수 있으며 무엇보다 스스로의 삶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작은 근육 운동들이야말로 여러분의 독립적인 노년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옷 입기가 불편해졌어요. 머리 감을 때 팔이 안 올라가요. 발톱을 자르려고 몸을 숙이는데 허리가 당겨서 힘들어요. 이런 말 주변 어르신들 사이에서 자주 들리지 않으시나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근육의 힘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관절에 병이 생겨서도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유연성의 부족, 즉 관절과 근육이 굳어가는 데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은 탄력을 잃고 점점 굳어갑니다. 특히 어깨, 목, 고관절, 무릎, 발목 같은 주요 관절 부위는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쉽게 뻣뻣해지고 관절 가동 범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굳어진 관절은 일상 속의 아주 사소한 동작마저 불편하게 만들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유연성 운동입니다. 매일 5분, 10분이라도 꾸준히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몸의 부드러움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목 스트레칭으로 시작해 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천천히 좌우로 고개를 돌려보고 턱을 가슴 쪽으로 부드럽게 당겨줍니다. 다시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목 주위 근육이 이완되면서 어깨와 등 상부의 긴장도 함께 풀어집니다. 다음으로 어깨 회전 운동입니다. 팔을 앞으로 원을 그리듯 천천히 돌리고 같은 방식으로 뒤로도 돌려주세요. 처음에는 작은 원부터 시작해 점점 크게 만들어 갑니다. 이 동작은 굳은 어깨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고 팔의 가동 범위를 넓혀줍니다. 팔을 앞으로 쭉 뻗었다가 위로 올리고 옆으로 벌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도 함께 해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리 유연성 운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쭉 뻗고 발끝을 잡으려 상체를 천천히 숙여보세요. 이 동작은 허리, 엉덩이, 다리 뒤쪽 근육을 늘려주어 허리 통증 예방은 물론 자세 교정에도 좋습니다. 몸이 앞으로 숙여질수록 유연성이 향상되며 척추 주변 근육들이 풀리면서 일상에서의 움직임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또한 무릎 굽혔다 펴기, 발목 돌리기, 손목 돌리기, 팔다리 흔들기와 같은 간단한 동작들도 유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복잡하거나 힘든 동작이 아니더라도 이런 소소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몸의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시켜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유연성 운동은 하루 한 번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자주 짧게 틈틈이 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 광고 나올 때, 통화하면서, 밥이 끓는 동안, 청소하다 잠깐 쉬는 사이, 이런 틈새 시간들을 잘 활용해 보세요. 몸이 부드러워지면 자연스럽게 움직임도 유연해집니다. 앉았다 일어나기, 옷 갈아입기, 물건을 들고 내리는 일상 동작이 훨씬 수월해지고 생활의 질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유연성 운동은 넘어짐 예방, 관절 통증 감소, 자세 교정, 혈액순환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함께 가져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힘도 중요하지만 부드러움은 그 못지않게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내 몸의 굳은 부분을 천천히 풀어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들이 쌓이면 조금씩 다시 유연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연함은 곧 더 가볍고 자유로운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가장 익숙하게 떠오르는 것이 바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걷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걷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걷고 계시지만 그냥 천천히 발만 움직이는 수준이라면 심장과 폐에 충분한 자극을 주지 못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이 뛸 정도의 움직임이 있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걷는 동안 팔을 크게 흔들고 보폭을 조금 더 넓게, 그리고 조금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활력 있게 걷는 방식은 심장 박동을 안정적으로 높이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전신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단순히 느릿느릿 걷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 효과가 큽니다. 시간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30분을 걷는 것이 힘들다면 10분씩 나눠서 3번 걷는 방식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에 어느 정도 꾸준한 시간 동안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어 걷는 방법은 특히 무릎이 불편하거나 체력이 약한 분들에게도 부담이 적습니다. 걷기 외에도 추천드릴 유산소 운동은 수중 걷기입니다.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무릎과 발목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관절이 약한 분들에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물의 저항은 몸 전체를 부드럽게 자극해주기 때문에 힘들지 않으면서도 운동 효과는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수영장이 가까운 곳에 있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이라도 수중 걷기를 시도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몸이 가벼워지고 관절의 움직임도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고정식 자전거 운동입니다. 실내 자전거는 바깥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들으면서 10에서 15분씩 페달을 밟아보세요.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심장과 폐 기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의 장점은 심장과 폐 기능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두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기억력 저하 속도가 느리고 치매 위험도 낮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걷기와 자전거, 수중 운동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건강한 뇌와 활력 있는 삶을 지켜주는 열쇠입니다. 이 모든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오늘 하루 걸었다고 해서 몸이 바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끊임없이 움직이는 습관이 쌓이면 어느새 몸은 가벼워지고 마음도 밝아집니다. 숨소리 하나하나가 건강의 신호입니다. 걸음 하나, 페달 하나가 지금의 여러분을 젊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움직임이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주는 가장 큰 투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노년기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4가지 운동을 알아봤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셨나요? 아이고, 나는 이미 늙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운동이야. 그냥 조심해서 살면 되지. 굳이 운동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같은 나이인데도 더 힘차게, 더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일본 노인들처럼요. 아침에 스스로 운전해서 외출하고 시장을 보고 친구들과 웃으며 살아가는 삶. 그건 그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나이는 숫자일 뿐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생각 하나가 그 삶의 모습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한국은 나이 들면 움직이지 말라는 말이 익숙합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더 빨리 약해집니다. 그리고 더 빨리 누워버리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걷기만으로 건강이 지켜졌다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넘어지고 골절되고 누워 계실까요? 근육, 균형, 유연성,
심폐력 이 네 가지를 함께 지켜야만 진짜 건강한 노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다리는 걷는 법을 잊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자꾸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걷기 외의 운동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거창하게 운동장을 뛸 필요도 헬스장을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운동들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동작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움직임들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조심스레 한 발로 서보는 연습,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연습, 목을 돌리고 어깨를 풀어주는 그 몇 초의 움직임, 그리고 조금 더 힘차게 걷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다리를 지켜주고 여러분의 손줄을 안을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몸이 너무 약해 시작하기가 두렵다면 한 가지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 발 서기든 페트병 들기든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하루 5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운동은 하루아침에 기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쌓이면 분명히 변화를 가져옵니다. 3주만 해보세요.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3개월만 꾸준히 해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요즘 얼굴 좋아지셨다고 말할 겁니다. 1년이 지나면 거울 속 여러분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운동들이 여러분이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해주는 삶의 보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결국 나이 듭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드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활기차고 당당하게 스스로의 몸을 지키며 사는 인생이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본 바로 오늘이 시작입니다. 이제 핑계는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말도 힘들다는 말도 이제 그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주변 모두가 건강해야 진짜 행복한 노년이 됩니다.